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오늘 드디어 100주차 계좌 공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0주차 계좌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 주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지금까지 5,400만원 투자해서 현재 6,457만원 정도 되고요. 미국 시장은 목요일에 좀 급락을 했었죠. 특히 나스닥이 많이 내렸고 금요일에도 좀 내렸는데 한국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는 않았었고요. 이번 주 전체로 보면은 약간 코스피 지수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제 계좌도 지난주보다는 조금씩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 해외 주식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지금까지 6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67만원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주식은 이번 주에 좀 내려갔죠.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그런 기술주 중심으로 좀 목요일 금요일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 채권과 주식의 비율을 1대1로 맞춰 나가는 계좌입니다.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15만원 정도 되고요. 지난주보다 좀 내렸고요. 주식 내렸고 채권 가격도 금요일에 좀 급락을 해가지고 좀 계좌 전체적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로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해외 주식, 자산 배분 계좌 합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드디어 100주차까지 왔습니다. 100주차 현재 한국 주식 5,400만원 투자해서 현재 6,457만 7,058원, 해외 주식 6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67만 1,197원, 자산 배분 계좌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15만 6,517원, 합계는 6,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240만 4,772원입니다. 예, 지난주보다 그래도 한국 주식이 좀 잘 버텨준 덕분에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주보다 살짝 좀 상승을 했고요. 다시 또 최고가를 쳐야 될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 얘기 잠깐 드렸었죠. 최근에 좀 부진한 이유가 D램 가격의 하락 때문이었는데 스팟 가격이 그래도 얼마 전부터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2.5 몇까지 내려갔었다가 그래도 한 10%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물론 고정거래 가격이 중요한 거긴 하지만 스팟 가격이 올라가면은 고정거래 가격도 심하게 내리거나 하지는 않겠죠. 물론 화웨이 이슈 때문에, 제재 때문에 사재기를 해서 올라간다, 일시적인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내려갈 수도 있겠죠. 다시 그래도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또 수요가 늘어날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의 반등은 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반등을 좀 했고요. 어느 정도. 메모리 반도체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이 될 파운드리도 아주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죠. IBM의 CPU를 생산하는 데 이어서 최근에는 또 엔비디아 칩도 만든다고 되었죠.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만들 건데 이거 삼성전자 8나노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게 기존 모델보다 가격이 싸면서도 훨씬 성능은 좋은 그런 모델이라서 엄청 많이 팔릴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열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판매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에서 마진이 얼마가 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점유율을 좀 높여 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좀 긍정적인 그런 소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또 기대해 볼 만한 게 갤럭시 Z 폴드 2죠. 물량을 확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디자인 같은 게 좀 깔끔하게 나왔고 최근에 리뷰 같은 게 나오고 있죠. 유튜브에 사용 후기 같은 거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전작보다는 많이 팔릴 것 같아서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최근에 미국 주식이 최근이라기보다 요 며칠간 한 이틀 정도 급락을 했죠.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식들이 많이 내렸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찾고 있지만 뭐 때문에 내렸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도 사실 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지점에 와 있죠.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좀 쉴 때가 되었다, 좀 내려갈 때가 되었다, 혹은 행보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국 주식하는 사람도 미국이 올라가지 않고 좀 정체되어 있거나 내려가는데 한국만 올라갈 수는 있겠냐, 이런 걱정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은
제일 최고의 기업들만 있고 미국 주가는 무조건 오르고 뭐 이렇게 미국을 찬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국이 떨어지는데 한국이 별 수 있겠냐 뭐 이런 말이 많은데, 뭐 미국이 오르지 않아도 한국만 오를 때도 분명히 옛날에도 있었고, 미국이 떨어질 때도 한국이 뭐 안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S&P 500 지수 차트인데요. 2001년, 2002년에 이 IT 버블이 꺼지면서 이렇게 많이 쭉쭉 내렸었죠. 그때 우리나라는 어땠냐면, 한국 코스피는 2001년, 2002년 사이에 2001년에 횡보했고 2002년에는 오히려 초반에는 좀 급등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미국과 한국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뭐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내려가더라도 한국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다음에 2003년에서 2007년 정도까지 보시면 미국도 많이 오르긴 올랐죠. 그래봤자 한 여기 저점이 한 845 정도, 고점이 한 1500 정도니까 2배도 안 되게 올랐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은 보시면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여기 한 500, 주가지수가 최저점은 한 500 정도에서 최고점은 2070, 2080까지도 찍었기 때문에 거의 뭐 4배 정도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많이 오르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라고 무조건 뭐 한국 주식보다 좋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최근에 10년이 그랬다는 거지. 뭐 앞으로 또 그게 역전될 거라는 보장은 없죠. 미국이 더 잘 나갈 수도 있고, 뭐 여전히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미국이 좀 조정받거나 떨어진다고 해서 한국도 무조건 따라서 떨어질 거다, 그런 생각은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이 뭐 워낙 강세나 이런 거에 힘입어서 미국보다 더 많이 오르는 때가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미국에 많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인 돈의 흐름이나 이런 거는 좀 보면 좋긴 좋은데, 그래도 일단 내가 가진 회사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겠죠. 뭐 미국에도 좋은 회사가 있으면 미국 주식도 사는 게 좋고요. 예, 100주차 다시 한번 축하 감사드리고요. 시청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